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성동구의 소식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까지 매주 4명의 DJ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시예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마지막 날에 편지에 이 시를 써서 주셨는데 마음 한켠이 뭉근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요즘, 시처럼 소중한 마음을 담아 연락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첫 곡으로는 글렌 헨사드와 마케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듣고 금방 다시 올게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축제의 장,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 3일간 언더스탠드 애비뉴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ESG 시대 소셜벤처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소셜벤처 기업 팝업 스토어와 ESG 체험 및 전시존도 운영되니 소셜벤처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착한 소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성동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하반기 성동 명사특강이 개최됩니다. 오는 14일 목요일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에는 이혜정 요리연구가가 강사로 나서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행사 접수 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 19일, 28일, 11월 6일에도 순차적으로 명사를 만나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소식지 10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5일부터 매주 금, 토, 일 오후 7시 30분에 살고지 자동차 극장이 운영됩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인사이드 아웃, 업 등 온 가족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성동구청 문화체육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주 우리 구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다음으로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07 시리즈 다들 아시죠? 무려 196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현재 가장 오랜 기간 제임스 본드 역을 맡고 있는 배우는 다니엘 크레이그지만 다니엘 크레이그가 역대 최장수 제임스 본드가 되기 전에는 영국의 배우 로저 무어가 장기간 제임스 본드 역을 도맡았었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소년과 로저 무어의 일화입니다. 1983년 프랑스의 니스 공항. 7살 소년 마크 헤인즈는 우연히 할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로저 무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제임스 본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마크는 할아버지에게 사인을 받아오자고 조르죠. 마크의 할아버지는 로저 무어라는 배우도 제임스 본드도
알지 못했지만 손자를 위해 로저 무어에게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이름을 물으며 비행기 티켓 뒷면에 사인을 해줬고 마크는 크게 기뻐하며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임스 본드가 아닌 로저 무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소녀는 제임스 본드가 아닌 다른 이름에 실망했고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다시금 로저 무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이 이름을 잘못 쓴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당신이 제임스 본드라고요. 그러자 로저 무어는 뭔가 깨달은 표정으로 마크에게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한 뒤 마크가 오자 무릎을 굽히고 좌우를 슥 살핀 뒤 조용하게 나는 로저 무어라고 사인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블로펠드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낼지도 모르거든. 007 시리즈 속 최악의 악당에게 제임스 본드가 잡히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비밀스러운 약속도 했겠다. 마크는 사인을 제대로 다시 받았냐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하며 제임스 본드의 비밀 작전에 함께하게 된 것에 뿌듯해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마크는 유니세프 영상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게 되었고 로저 무어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촬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촬영 전 로저 무어를 만난 마크는 23년 전 니스 공항에서의 추억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랬을까요? 로저 무어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임스 본드를 만났었다니 좋았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뒤 복도에서 마크와 로저 무어가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로저 무어는 그 앞에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더니 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니스에서 만난 걸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엔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할 수 없었어. 누구든 블로펠드의 스파이로 일할 수 있거든. 마크 헤인즈는 23년 전의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며 트위터에 사연을 올렸고 이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아 유니세프 영국 지사에 전하기도 했죠. 동심을 지켜준 로저 무어의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감동적인 추억과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청 방법 기억해두셨다가 꼭 올려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성동뮤직박스를 검색하면 성동뮤직박스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라는 제목의 하늘색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그 영상 하단 댓글창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고민, 나누고 싶은 일, 무엇이든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덤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07 스카이폴의 OST, 아델의 스카이폴. 007 스펙터의 OST,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식집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들 부르잖아요. 반려동물을 돌보듯 반려식물을 돌보는 사람들을 식집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테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식테크, 식물 재테크인데요. 희귀 식물을 기른 다음 잎을 잘라 되팔면서 수입을 얻는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재테크 식물로는 다육이와 무늬종 식물이 있습니다. 무늬종은 엽록소가 결핍된 돌연변이 개체로 초록색 잎에 아이보리색 무늬가 입혀진 식물인데요. 특히 알보몬스테라, 줄여서 알보몬이라고 불리는 식물은 대표적인 무늬종으로 비싸기로 손꼽힙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이파리 4-5장이 달린 알보몬이 20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재배 기간이 길고 해외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더욱 오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잎 한 장에 50만 원인 셈이지만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식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몬스테라 아단소니, 필로덴드론 등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속된 말로 10,000원을 배춧잎, 50,000원을 은행잎이라고 부르던데 더 엄청난 이파리가 등장했네요. 이런 식테크의 장점은 잘 키우기만 하면 잎을 계속해서 무한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무늬종 식물 대부분은 열대성 관엽식물이라 잎이 달린 줄기를 잘라 심어 새 식물을 키우는 삽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식물 재테크의 유행에는 코로나도 한몫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집에서 취미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오늘의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당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달달한 이 입안은 즐겁고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건강 걱정도 되고 많이 먹기 찝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테비아인데요. 스테비아는 중남미 열대산간 지방에서 자라는 국화과 식물인데요.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고 해요. 이 식물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을 추출해 설탕 대체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스테비아가 어디에 좋냐면 첫째, 당뇨병 관리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칼로리가 거의 없고 스테비아 속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분해되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서 당뇨병 환자가 설탕 대체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테비아에 함유되어 있는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배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몸 안의 나트륨 제거를 촉진해 혈압을 낮춰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케르세틴, 캠페롤,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 안의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다는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스테비아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리할 때 설탕을 대신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커피나 요거트, 스무디에 넣어 달달한 맛을 즐기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땅에 스테비아를 뿌려 재배한 스테비아 토마토도 등장했는데요. 제가 먹어봤는데 토마토에 설탕 찍어 먹는 맛 아시죠? 신기하게 토마토에서 그런 달달한 맛이 나요. 근처 마트에서 장 보시다가 보이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뭐든 과하면 좋지 않은 거 아시죠?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메스껍고 더부룩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을 낮춰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는 대체식으로 좋지만 오히려 만성 저혈압이나 저혈당 환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꼭 이 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보내드립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백예린의 스퀘어.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입니다. 음원 차트에서 노래를 찾다 보면 피처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죠. 피처링이란 앨범을 내는 뮤지션이 보다 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시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컬, 악기 연주, 랩 등 필요한 파트의 뮤지션들을 일종의 게스트로 초대해 함께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등 앨범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라보레이션과의 차이점은 피처링은 앨범 전체가 아니라 앨범에 수록되는 각 곡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피처링에 참여한 뮤지션들은 코러스와 같은 단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곡에서만큼은 앨범을 낸 가수와 동등하게 음악을 책임지게 됩니다. 피처링의 시작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의 유명 4인조 남성 그룹인 4에이시즈가 작곡가이자 가수인 알 엘버츠를 참여시켜 영화 애천, Three Coins in the Fountain의 주제가인
Three Coins in the Fountain을 불렀는데 이때 피처링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장르의 대중음악에서 피처링된 음악을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힙합과 댄스 음악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거의 리듬으로 구성되는 힙합 음악의 경우 메시지 중심의 랩만으로 곡을 만들면 표현의 다양성과 음악적 서정성 등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컬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피처링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완이 피처링한 아이유 너의 힘이, 윤아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올게요. 아쉽지만 성동 뮤직박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곡 리스트는 어떠셨나요? 라이브 창이나 유튜브 댓글로 저희와 감상평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또 나가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콜드플레이와 BTS의 My Universe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동뮤직박스, 저는 DJ 김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